내년에 반드시 좋은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면 넌 평생 잘 살 거야. 저는 그런 거를 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툼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서로가 이것만 이해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더라고 말해준다니까. 너는 꼭 이래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모양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주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주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맞추려고 사주를 하지 않아요. 너는 꼭 이래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8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있으니 너는 그거를 다 활용해서 살았을 때 너의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어가 사실은 사주 팔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8글자 요대로 다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삶의 굴곡이 생각보다 덜할 것이고, 만약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 못 살 거야가 아니고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약간 굴곡이 생길 거야,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월은 좀 뺐어요. 월일시만 적었고, 여기 조그맣게 적어놓은 요게 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 사주를 처음 들여다보고 첫 번째로 했던 말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 똑똑하다라는 거는 뭘로 볼 수 있냐 하면 요 글자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글자들도 많지만 이 글자가 뭘로 작용하는 글자냐 하면 문창귀인이라는 친구로 작용해요. 일간을 봐서 문창귀인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똑똑해요. 그럼 똑똑하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공부를 잘한다랑은 건 달라요. 공부 잘하는 건 따로 봐야 됩니다. 똑똑하다라는 거는 얘가 설령 공부를 안 했더라도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지 않았는데 너 여기 와서 일 좀 해봐 했는데 가서 일하니까 그거를 나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총명한 거고. 일단 문창기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요. 근데 인성이 지금 정인으로 시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대운의 흐름을 보면 어렸을 때 인성운을 흘렀어요. 충분히 가져다 썼겠구나가 됩니다. 이런 사주가 어렸을 때의 운이 제로 흘렀다. 항마가 생각보다 많이 껴있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깔려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고 공부를 버릴 수는 없는 아이인데 어렸을 때 했냐고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질만 하죠. 자격을 가진다라는 거는 유자격이라고 해서 격으로 봐요. 개신기가 들어있는 거죠. 축토 안에. 그래서 신금을 꺼내놓은 사주가 됐어요. 편관격이 된 거예요. 격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특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격을 세웠으니 어디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겠다가 된 겁니다. 편관에서 오는 직업적인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시, 계약이라는 타이틀을 생각보다 많이 단다라는 거예요. 여기 권력도 포함하고 위험을 포함해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 편관의 힘이 됩니다. 여기서 드러내놨기 때문에 국가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국가직에 머물겠지만 조금 위험성을 포함하겠다. 조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직인데 위험성을 포함하는 게 금융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융으로 가게 되면은 타인을 재물적인 걸로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그러한 편제적인 성향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얘가 편관격인데다가 관을 드러냈다라는 이유로 직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국가직에서 일하는 거를 첫 번째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왜 얘는 직급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냐 하면 사회 초년에 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방금 말했던 이 금융이나 이런 파트들 관련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했고, 그 다음에 임시나 권력이라는 단어를 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본 겁니다. 더군다나 요 충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변화를 많이 가지죠. 미토는 중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부에 머무르는 힘은 항상 미토가 가져요. 근데 이 옆에 축이 같이 와 있죠.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얘는 변두리 지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미가 힘을 가질 때는 본사 쪽에 머물거나 내가 중요 요직을 맡게 되는데,
축이 힘을 가질 때마다 자꾸 지방과 연결이 될 수 있다. 분점으로 내려간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여기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충을 가졌으니까 역마적인 역할도 하죠.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본인은 안 원하냐 하면 간목, 무토, 경금한테는 충미라는 게 천을귀인이 되죠. 이 친구들의 천을귀인이지만 가지고 있게 되면 본인은 변화를 크게 원하지 않아요. 항상 그 울타리에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환경은 그게 안 된다고. 나는 본사에만 있고 싶은데 자꾸 이쪽도 가라 저쪽도 가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 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정유대운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지금보다 모든 게 월등히 좋아지는 운으로 갈 거다라고 말을 해줬고, 분기가 되는 정화라는 친구, 나한테는 말이나 행동인데 정화라는 친구가 해자에서 다 절퇴지에 놓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못쓰게 흘러왔다고 어렸을 때는. 근데 유금에 가면 정화를 끌어내기도 했죠. 그러면 오화에 기반이 된 정화가 올라오기도 했고 유금에 기반하면 장생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고. 축토는 유금이랑 합을 하면서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서 정화의 힘이 강해지니까 본격적으로 뭐를 죽이는 일을 한다? 평간을. 좀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해결됐을 때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을 공표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정유대운에 일어난다고요. 특징이 있죠. 또 정유대운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한 자리에 앉아서만 근무를 했다면 이제는 현장을 뛰게 된다. 대운이 가까워질수록. 왜냐면 신금이 천간에만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쓰려고 땅으로 내려왔죠. 기존에는 사무직 형태로 앉아서 하는 근무의 형태가 많았다면 이제 넘어가서 현장에서 좀 뛰는 부서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재무 금융 관련해서도 요거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번에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살고 계세요. 사주를 풀어주는 게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대신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운을 잘 보자. 내가 사업을 할 팔자가 아닌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안 좋은 시기에는 재물이 다 묶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팔자예요. 근데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재물만 조금 신경 써서 잘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탄하게 가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문제인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보던 간에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데, 이 사주는 결혼은 늦어져야 되는 사주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의 역할을 100% 해주는 것도 바라서는 안 되는 사주입니다. 대신에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오히려 배우자의 활동은 못 해줘도 밖에 나가서 성취를 더 이루고 오는, 그러니까 나한테 밥은 한 끼 덜 차려주는데 대신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할 수 있는 배우자를 조금 뒤늦게 만나겠다. 뒤늦게 만난다라는 거는 일찍 만나서 연애를 오래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30에서 33살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뒤로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세운을 따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요 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재잖아요. 내 영역이 넓어지고 열심히 하는 운은 맞는데 요 술토가 하는 짓이 있죠. 병화를 인묘시키고 을목을 인묘시켜요. 요 두 개 때문에 상관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진 시기에 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무술 대운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대운임에도 불구하고 까불지 않는다고. 절대 관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미 병화를 죽여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어요. 위에 써놓은 내용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게 이분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네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이 저한테 맨날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각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분명히 크게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모양새들이 돼요. 사주 잘 붙는 사람들 보면은 팔자 분석을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정도까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대운의 흐름에서 정말 잘 맞는 때가 오거나 크게 분발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재물을 모은다라든지 이름을 날린다라든지 이런 일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좋은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면 넌 평생 잘 살 거야. 저는 그런 거를 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툼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원진살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고요. 원진이 있는데 너네는 서로가 이것만 이해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말해준다니까요. 그 모양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한테 사주를 봤던 분 중에 이분은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하기 힘들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교에서 뭐 1등, 3등 뭐 요 사이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정말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잘했네 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어렸을 때 환경이 공부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 너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이런 명리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 풀이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다른 사주를 가지고 풀어드릴 거예요. 자영업이 괜찮은 사람들, 직장생활이 어울리는 사람들, 대기업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